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리수 2와 유명한 극한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무리수 2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받아들여라.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 계산부터 해보자. 요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수학의 모든 내용이 그러하듯이 무리수 2도 자연스러운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무리수 2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리수 2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리수 2의 발생 과정 첫 번째 네이피어 상수라는 애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리수 2는 네이피어 상수 또는 오일러 상수라고 불립니다. 이 네이피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그의 창시자죠. 로그라는 개념은 뭡니까? 로그라는 개념은 복잡한 숫자의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숫자 10의 3.1제곱 곱하기 3.2의 2.7이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숫자를 아무거나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숫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대충 어디쯤에 있는 숫자인지 1000보다는 큰지 예상하는 것도 힘든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로그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그 수학 1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로그를 먼저 취합니다. 그러면 로그 10의 3.1 곱하기 3.2의 2.7이 돼서 이것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고 이 로그 3.2 같은 경우는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하면 0.4914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4.42678 이런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로그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이 0.42678과 딱 떨어지는 값이 상용 로그 표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가장 비슷한 값이 4.4265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비슷한 값을 가지고 와서 이걸 다시 이제 4 더하기 0.4265라고 고칠 수 있고 이것을 상용 로그 표에 의해서 로그 2.67로 고치고 나면 이것이 로그 2670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출발했던 이 숫자랑 이 숫자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10의 3.1 곱하기 3.2의 2.7제곱이라는 숫자는 대충 26,700과 비슷한 숫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의 계산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케플러 같은 이제 과학자는 케플러 제3의 법칙을 이제 이 네이피어의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을 쉽게 한 덕분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그표가 완전하지 않았죠. 방금 또 느꼈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네이피어는 아쉬웠던 거예요. 아쉽다. 좀 더 세밀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로그 2.67이 0.4265라는 상용 로그 표가 있을 때 이 부분, 즉 지수 모형으로 고치면 10의 0.4265는 2.67꼴이 됐을 때 이 부분, 이 지수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세밀하단 말은 좀 더 작게 했을 때 이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네이피어라는 분이 계산을 엄청나게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규칙을 찾고자 해요. 이 지수 부분을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분의 1배씩 줄이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줄여 나갔을 때 이 뒤쪽의 숫자들은 어떤 규칙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막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막 줄여 나갔을 때 뒤에 부분 보세요. 여기 뒤에 부분, 소수 부분. 앞에는 정수 부분 1로 거의 그대로인데 이 뒤에 부분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지금 2분의 1배, 2분의 1배 이렇게 될 때 이 소수 부분도 뭔가 절반에 가까운, 그러니까 절반에 가깝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아낸 거죠. 아, 지수 부분과 소수 부분 사이에 어떤 비례 관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비례상수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수 부분 곱하기 비례상수를 하면 소수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상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수 부분 분의 소수 부분,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계속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이제 블로그에 자료를 이렇게 참고해서 이걸 또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값을 계속 작게 하면서 이 값들이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나, 이거를 이제 계속 살펴봤더니 2.3032 뭐 이런 숫자들에 이제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상수가 거의 2.302 이런 숫자들에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관계를 알아냈고, 그러니까 지수 부분은 아까 K 곱하기 지수 부분은 소수 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K가 2.302 정도 된다라는 거를 알았으니까 이 지수 부분은 아마도 거의 2.302 땡땡땡 분의 소수 부분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10에 2.302 땡땡땡땡 분의 소수 부분을 선생님이 t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이것이 1 플러스 소수 부분,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양변에 t분의 1제곱을 해주면 이 좌변은 어떤 상수만 남겠죠. 그래서 10에 2.302 땡땡땡땡 분의 1이 1 플러스 t의 t분의 1제곱 형태로 이제 생겼고, 이게 t가 계속 작아질 때를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거니까 계속 t가 작아졌을 때 이 값은 어떤 특정한 상수에 가까이 가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밀하게 하고 싶었던 이 지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의 관계를 찾았으니까 10의 이 지수 부분을 여기를 굉장히 작게 했을 때, 세밀하게 바꿨을 때 생기는 이 참값, 이 참값을 실제로 이 부분에다가 비례상수를 곱하는 것만으로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선생님이 엑셀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지수 부분을 굉장히 작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때요? 0.0827853703 이렇게 작은 숫자로 했을 때 실제 참값은 1.21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 지수 부분에다가 비례상수를 곱해서 얻은 이 1.19라는 숫자랑 이 1.21이라는 숫자랑 오차가 별로 안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이 지수 부분을 더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더 비슷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작게 해볼게요. 보세요. 더 작게. 이번에는 어때요? 지수 부분을 0.00043407747 이렇게 바꿨더니 참값은 1.001인데 단지 이 지수 부분에다가 비례상수를 곱해서 얻은 값 1.000999953과 거의 값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더 작게 해보겠습니다. 더 작게 하면 더 비슷해져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번에 지수 부분이 0.000043422727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참값은 1.0001인데 그냥 단순히 지수 부분에다가 비례상수를 곱해서 얻은 값과 거의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베르누이의 복리 계산에 의해서 이제 이 숫자가 상수임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무리수 2의 의미는 100% 성장률로 1회 증가할 때 최대치 증가량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 상태에서 어떤 양이 이제 최대치로 증가하는 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요 예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100%인 이제 예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100% 증가를 한 번에 증가하게 되면은 2가 되죠. 그러니까 1이 2가 되는 거죠.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증가하게 되면, 즉 50%, 50%씩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5고 여기는 1.5의 제곱일 거니까 1.5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 2.25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에 나누어서 증가하고 또 100%를 네 번에 나누어서 증가하게 되면 1.25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441이라는 값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1 더하기 0.25라는 것을 4분의 100%, 4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4회 증가했다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를 매 순간으로 나누어서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뭐 세포가 커지거나 어떤 물질이 증식할 때 그 양은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지 않죠. 매 순간순간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렇게 변한다라는 의미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값이 2.71828 이런 값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무리수 2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즉, 이는 자연 상태에서의 최대치의 증가량을 의미합니다. 어떤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할 때 최대치의 양으로 자연 상태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것도 감소할 때 이제 최대치의 감소폭으로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자연적인 증가량이나 감소량을 표현할 때 이 무리수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이를 자연과 가장 가까운 상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 상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그만큼 자연 상태를 잘 표현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 이제 이런 현수교라던가 이런 곡선들,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런 곡선들에는 다 밑이 2인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무리수 2의 정의. 그래서 무리수 2는 어떻게 정의되냐? 무리수 2는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숫자입니다. 1의 무한대 제곱꼴. 요런 이제 꼴의 숫자고요. 보시면 여기 갈로 안은 지금 x가 0으로 가니까 1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근데 지수 부분은 지금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극한값을 2로 정의합니다. 이번에는 x를 이제 t분의 1로 치환한다고 하면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역시 이 부분도 0으로 가고 있죠. 이 부분은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1의 무한대 꼴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2다. 2로 정의한다 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형태를 봤을 때 이런 형태입니다. 리미트 별표가 0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1 플러스 별표. 그래서 밑은 이제 1에 가까이 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이 부분은 지수 부분은 이 별표 부분과 역수 관계인 별표분의 1 이런 형태를 만족할 때 우리는 이 극한값은 2다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리수 2의 의미를 살펴보면 좀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자연적으로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우리가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미적분에서는 밑이 2인 로그를 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로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치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lnx라고 표기합니다. 자, 빨간색 한번 써볼까요? lnx. 이제 로그가 아니라 lnx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미치 2인 로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도움이 되는 습관이라고 적어놨죠. 이제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되냐 하면 미치 5인 로그를 봤어요. 미적분에서 미치 5인 로그를 봤어. 그러면 뭔가 이제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미치 2인 로그로 바꾸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ln5랑 lnx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n5분의 1 곱하기 lnx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으면 계산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수도요. 5의 x제곱이라는 것은 5의 x 곱하기 그 로그가 사실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ln2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5랑 2의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의 x의 ln5다. 이렇게 미치 2인 지수로 고치고 생각하면 미분을 하거나 적분할 때 우리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해서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또 밑에 유명한 극한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3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 2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부분에도 2x분의 1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2x라고 하고 2x분의 1이 필요한데요. 원래는 x분의 1밖에 없었으니까 2를 이렇게 곱해줘야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름길 조금 더 빨리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문제 다 풀고 가르쳐 줄 거니까 지금 이게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지금 또 3x분의 1이죠. 그러면 이 3x분의 역수 형태가 지수 부분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3x분의 1 하고 3x가 필요하고 원래 x밖에 없었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해서 상쇄를 시켜줘야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2의 3분의 1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것도 여기 4x라고 나와 있으니까 4x분의 1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4x분의 1이고 원래 x분의 1밖에 없었으니까 4를 이렇게 상쇄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2의 4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4x분의 1 하면 4x하고 4분의 1로 상쇄를 시켜줘야 원래 x 모양이 되는 거니까 2의 4분의 1제곱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2의 5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선생님이 지름길을 조금 이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뭐냐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ax분의 b 그 다음에 c분의 dx 형태의 극한값은 어디로 수렴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생각해 봅시다. ax 플러스 b의 역수가 필요하니까 b분의 ax를 해주고 이것은 원래 없던 지수니까 ax분의 b 이렇게 상쇄를 바로 시켜줍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c분의 dx를 이렇게 곱해주고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x가 0으로 갈 때 2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뒤에 부분은 ac분의 bd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a분의 b, c분의 d 이 x들 앞에 있는 이 숫자의 b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볼게요. 2, 1이죠. 그러니까 여기 2가 온 거예요. 여기 3분의 1, 1이죠. 곱하면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 온 거예요. 4, 1이죠. 그러니까 4가 온 거예요. 4분의 1,
1이죠. 4분의 1이죠. 5, 1이죠. 곱하면 5니까 여기 5가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면 이렇게 숫자들 간의 비를 이용해서 바로 우리가 극한값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이렇게 식변형을 해서 지금은 찾아야 되겠죠. 자, 문제 6번 보도록 합시다. ln 1, 로그는 이제 진수 자리에 1이 들어오면 0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면 7이 되겠죠. ln 2는 1이니까. 자, 이것은 ln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이것은 2의 ln 루트 3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부분이 이렇게 교환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루트 3의 ln 2인데 ln 2는 1이니까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제 예제 4번과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리수 2의 정의를 이용한 극한이 두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음대로 이름을 유명한 극한이라고 붙여봤습니다. x분의 ln 1 플러스 x.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냐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x에 요게 x분의 1이잖아요. 이게 지수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면 x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연속성에 의해서 이제 ln하고 이제 리미트를 먼저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1 플러스 x에 x분의 1제곱 이렇게 되면은 무리수 2의 정의에 의해서 이 부분이 ln 2가 되니까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또 역시 1이 됩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런가? 분자를 치환합니다. 치환하면 2의 x제곱은 1 플러스 t가 되고요.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ln 1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식변형을 해보면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t는 0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x는 ln 1 플러스 t가 되고 분자는 t가 됩니다. 이것은 좀 전에 봤던 1번에 의해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제 4번의 답은 1이고 이제 2번의 답도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활용했던 것은 2의 정의예요. 그렇죠? 2의 정의. 2의 정의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지름길이라면서 얘기해 줬던 거를 생각해 보면 이 x 앞에의 이 숫자, 여기 또 x 앞의 숫자, 이 숫자들의 비를 우리가 그대로 활용하면 이 극한값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극한은 원래대로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ln 1 플러스 3x의 x분의 1제곱이고 지금 3이 필요하니까 3을 주고 3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ln 2의 세제곱이 돼서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 여기 x 앞에 3이 있죠? 여기 x 앞에 1이 있죠? 이 비를 이용해서 답은 3이구나. 이렇게 바로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1이구나, 2구나, 답은 2구나. 이런 식으로 답을 바로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극한 두 개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상수 AB에 대해서 0이 아닌 상수 AB에 관해서 AX분의 ln 1 플러스 BX는 A분의 B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고 X가 0으로 갈 때 AX분의 2의 BX-1도 역시 A분의 B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이용하면 여기 극한은 어때요? X 앞에 숫자가 1이고 여기 2니까 2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밑이 A니까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를 먼저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ln-a를 꺼내주고 ln-a분의 1이라고 써놓고 ln 1 플러스 x 이렇게 쓰면 뒤에 부분이 1이 되죠. 그러니까 ln-a분의 1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 4번 같은 경우도 밑이 A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밑을 2로 고칠 수 있어요. ln A-1 이렇게 고치면 어때요? x 앞에 1이고 지금 x 앞에 ln A니까 어디로 수렴해요? ln A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턴의 냉각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식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식을 주고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구해봅시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100도씩 물이 식기 시작해서 실내 온도는 20도니까 100-20이 될 거고요. 2의 마이너스 kt 플러스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지금 이것이 이제 분모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무한대로 커질 거니까 이 부분이 0이 돼서 결국에 20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내 온도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도씨인 커피를 놔두면 실내 온도에 수렴해서 이제 온도가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E가 자연적인 증가나 감소를 표현하는 상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추가 문제만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